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처음으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나타내는 쉬운 식, 코시 리만 방정식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f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다음과 같은 코시 리만 방정식 ux는 vy, uy는 마이너스 vx라는 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점에서 만족시킬 필요는 없어요. 위에 써져 있는 4개의 편미분들은 다들 함수니까 그 함수가 g0에서 함수값이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일반적으로 되진 않아요. 여기 안 되는 예제도 얘기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수한 케이스 ux, uy, vx, vy가 그 g0 근처에서 다 정의가 잘 돼 있고요. 그래서 g0의 근방에서 정의가 잘 돼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조건, 연속이면, 그러면 민밸류 정리를 쓸 수가 있으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가 g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화살표가 정리 1, 녹색 화살표가 정리 2인데요. 생각보다 녹색 화살표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를 묶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함수가 되게 좋아가지고 ux, uy, vx, vy가 잘 정의가 돼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스테이트먼트고요.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f가 도메인에서 복소수 집합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ux, uy, vx, vy가 S에서 잘 정의가 돼 있고 연속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문제 없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예제들을 우리가 많이 다룰 겁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미분 가능과 코시 리만이 동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 f가 미분 가능이랑 동치가 코시 리만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1번의 특수한 케이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쪽 강의에서 이런저런 함수들을 새로 정의하고 이 함수가 정말로 미분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2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이수를 했고 수학 2에서 나오는 편미분은 단순한 산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한 이 코시 리만 방정식을 사용한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로 간단한 스테이트먼트. S라는 어널리틱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F'이 S 전체에서 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F'이 존재하고, 즉 S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F'G가 모든 점에서 0인 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F'이 0이다 대신에 베니쉬한다 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f가 s에서 콘스탄트 펑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수함수에서는 뭐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그 복소함수에서도 마찬가지인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f'이 0이라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f'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에 관한 편미분이니까 ux 더하기 i vx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가 모든 g에 대해서 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코시 리만 방정식에 의해서 ux 대신에 우리가 vy라고 쓸 수도 있고요. vx 대신에 마이너스 uy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시에 0인 거예요. 따라서 ux랑 vy랑 vx랑 uy는 전부 다 0인 겁니다. 그렇죠? 왜 이게 0이지? 이 함수를 살펴보면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함수가 0이면 실수부도 z에 상관없이 0이어야 되고 허수부도 z에 상관없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u는 상수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책에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림으로 보면 거의 당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의역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x축 방향 따라서
가면 오케이, 상수. y축 방향 따라서 가면 상수. 그래서 일반적인 L이라는 방향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만약에 L이라는 두 직선을 잇는 라인 세그먼트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얘가 G1이라고 하고 얘가 G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수학2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G1에서 G2로 움직이는 방향을 S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S 방향으로 그래서 뭐 점점 늘어나는 이 길이를 S라고 그냥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 유닛 벡터를 V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S는 그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S가 0일 때는 G1에 있고요. S가 거리의 끝까지 갈 때는 G2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G1에서 G2로 가는 방향의 유닛 벡터를 V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것. 이 G1에서 G2 방향으로 갈 때 함수의 변화를 생각을 해봅시다. 즉, 이 du by ds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뭐예요? u라는 함수가 f라는 함수가 u랑 v로 이루어져 있죠. u라는 함수가 s 방향으로 갈 때 변화량이 얼마인가? 라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수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고 불렀습니다. s 방향으로 갈 때 얼마나 변하냐? 라는 거였어요. 얘는 s 방향의 그레디언트랑 그 다음에 v의 그 닷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뭐 그냥 x 방향으로 이 ux만큼, y 방향으로 uy만큼 의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있는 벡터죠. 근데 이제 ux랑 uy가 둘 다 0이니까 얘는 그냥 0벡터입니다. 그래서 0벡터 v의 닷 프로덕트니까 그냥 0인 거예요. 맞죠? 따라서 이 하늘색 선을 따라갈 때 함수는 콘스탄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u는 콘스탄트가 되겠어요. 이제 임의의 두 점이 있으면 여기에 제가 임의의 두 점을 이렇게 한번 G3, 그 다음에 G4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S가 커넥티드니까, 정확히 말하면 패스 커넥티드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임의의 라인들을 따라서 이을 수가 있어요. 맞죠? 이게 우리가 말했던 패스 커넥티드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 라인을 따라갈 때마다 함수값이 0이니까 임의의 두 점의 함수값이 똑같은 거예요. 즉 S가 도메인이기 때문에 S가 커넥티드고, 따라서 U는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직선들의 모임에서 콘스탄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책에 좀 더 자세하게 써 있긴 하지만 우리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U라는 함수가 콘스탄트다. 마찬가지로 V도 콘스탄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논리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논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는 편이 편해요. 자, 우리가 뭔가 코시 리먼 방정식을 통해서, 그리고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이 ux, uy, vx, vy가 항등적으로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해서 무조건 u랑 v는 0이다. 즉 f는 아니지, u랑 v는 콘스탄트다. 즉 f는 콘스탄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의 논리를 그냥 이제 한번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명제는 이 f라는 어널리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역시 s는 도메인이에요. f의 절대값이 상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F는 뭔가 이제 뭐 크기가 상수기만 하면은 복소수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복소평면이 있는데 여기에 뭐 반지름이 1인 원, 여기에 함수값들이 이렇게 쭉 있다고 쳐요. 그래도 별로 문제될 건 없죠. 함수값이 어떨 때는 여값, 어떨 때는 이값, 어떨 때는 이값, 어떨 때는 이값 이래도 F의 절대값 자체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F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에 함수값이 그렇게 이상하게 나오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스몰 f가 역시 콘스탄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뭘까? ux, uy, vx, vy가 역시 마찬가지로 항등적으로 영임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f의 제곱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u 더하기 iv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u제곱 더하기 v제곱, u랑 v는 물론 함수입니다. 근데 얘는 f의 절대값이 상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상수입니다. 그쵸? 맞죠? 그래서 이게 상수니까 x에 관해서 편미분을 해도 0이고 y에 관해서 편미분을 해도 0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해 봅시다. 그래서 얘를 x 그리고 y에 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 x에 관해서 우선 편미분을 하겠습니다. 모든 z에 대해서 얘가 되겠습니다. y에 관해서도 편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맞죠? 이게 모든 g에 대해서 항등적으로 0입니다. 자, 이제 어널리틱이니까 코시 리만 방정식을 한번 써봅시다. 코시 리만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vx 대신에 마이너스 uy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뭘 한 거지? 여기에 vx 대신에 마이너스 uy로 바꾼 것 뿐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uy는 그대로 놔둬봅시다. 그리고 vy를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 vy는 마이너스 ux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플러스군요. 자, 그래서 이 둘을 사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ux 혹은 vy에 관한 식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 둘을 연립해 봅시다. 따라서 얘를 연립하면 우선 첫 번째로 뒤에 uy가 공통이니까 첫 번째 식에 u를 곱하고 두 번째 식에 v를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uy가 싹 사라지죠. 그리고 남는 것들을 모아봅시다. 얘가 항등적으로 0, 그 다음에 u제곱 플러스 v제곱 곱하기 uy, 이것도 항등적으로 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u제곱 플러스 v제곱이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u도 v도 0입니다. 모든 g에 대해서. 따라서 f는 0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겠네. 항등적으로 0인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u제곱 더하기 v제곱은 0이 아니니까 적당한 0보다 큰 상수겠네? 양수 제곱 더하기 양수 제곱이니까 아니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k제곱이라는 수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ux랑 uy가 항등적으로 0이네. 코시 리만 방정식에 의해서 ux가 0이니까 vy도 0이고 uy가 0이니까 마이너스 vx도 0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인 것, 저 f의 절대값이 상수라고 하자. 그 상수가 0이면 f는 0인 거예요. 오케이. 그 상수가 0보다 크면 그러면 미분 값들이 전부 0인 거예요. 따라서 f는 첫 번째 정리와 똑같이 f가 상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냥 복소수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f의 절대값이 상수면
f 그 자체가 상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썼던 것, 코시리만 방정식이에요. 따라서 어널리틱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음 따름 정리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의역에서 잘 정의가 된 함수가 있고요. 그 함수가 S에서 어널리틱이고 F의 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널리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F는 상수함수입니다. 이것도 뭐 코시 리만 방정식을 쓰면은 거의 바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F가 U 더하기 IV라고 합시다. 그래서 U가 리얼 파트, V가 이미지너리 파트에 해당하는 실수 함수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F의 반은 실수부 안 바뀌고 허수부는 부호가 바뀌니까 U-IV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F가 어널리틱이니까 우리가 UX는 VY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UY는 마이너스 VX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이제 F의 바가 어널리틱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UX랑 마이너스 V의 Y가 같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VX, VY랑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UY는 마이너스 V의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랑 똑같고 그럼 V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결론을 한번 써봅시다. UX가 VY랑 같고 마이너스 VY랑도 같아요. 뭐야? VY는 0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UX도 0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모든 점에서 똑같겠습니다. UI, VY도 UI와 VX도 똑같겠죠. S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항등적으로 0이 되겠습니다. 결론. 가능한 모든 퍼스트 데리버티브들 첫 번째 편미분들인 UX, UI, VX, VY가 전부 항등적으로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F는 상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복소함수의 실수부 U와 허수부 V는 좀 연관이 돼 있어요. 미분이 서로 UX랑 VY랑 같고 UY랑 마이너스 VX랑 같으니까. 근데 둘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혹시 내가 U를 알면 V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수학 1에서 그 컨서버티브 펑션을 찾은 거랑 거의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D라는 정의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D라는 그냥 R2상에 있는 정의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D에서 R로 가는 우리가 수학 2에서 봤던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가 두 번 미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 미분 가능하니까 뭐 XX, XY, YX, YY 이런 편미분들이 있잖아요. 그 가능한 생각할 수 있는 편미분들이 전부 다 연속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 개론에서는 C2 함수라고 불렀어요. 두 번 미분 가능하고 미분한 것들이 연속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이 U라는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하모닉 혹은 조화함수라고 부릅니다. 두 번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UXX 생각할 수 있죠. 두 번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UYY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더했더니 항등적으로 0일 때 우리가 하모닉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하모닉 펑션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U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모든 변수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서 더하면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에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공업수학 2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미분 방정식인데요. 그래서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해로 나타나는 것들은 항상 조함수이고 그래서 대응되는 복수함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어려운 건 넘어가고요. 우리가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제는 이 위에서는 이건 수투였어, 수투. 그래서 이 위에서는 그냥 R2에서 정의된 함수였어요. 복수함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렘마는 우리 다시 복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F라는 복수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복수함수를 이렇게 둘로 쪼개봐요. 실수부와 허수부로. 그러면 실수부도 하모닉, 허수부도 하모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함수의 해들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수함수가 있으면 u에 해당하는 v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래서 혹시 u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요. 수투에서 나온 u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u 가지고 이렇게 f는 u 플러스 iv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v를 u의 하모닉 컨주게이트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컨주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러면 공액복소수 이런 거였어요. 뭐 현대대수에서 나오는 엘지브레이크 컨주게이트 그러면 같은 다항식의 해로 나오는 것들, 같은 기하 다항식의 해로 나오는 것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모닉 컨주게이트 그러면 이 조화 방정식을 만족하는데 두 개가 합쳐가지고 한 복수함수를 만들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 복수함수에서 하모닉 펑션을 엄청나게 깊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그냥 u가 있을 때 u 더하기 iv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게 하는 v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uv가 왜 하모닉인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증명은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uxx 더하기 vyy를 아니지 uxx 더하기 uyy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0이어야 하모닉이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u를 x로 미분하고 다시 x로 미분한 것, u를 y로 미분하고 다시 y로 미분한 것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f라는 함수가 어널리틱이니까 vy의 x라고 쓸 수가 있고요. uy는 f라는 함수가 역시 어널리틱이니까 마이너스 vx의 y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vyx 빼기 vxy고요. 함수가 C2 함수면, 그래서 두 번 미분 가능한 게 연속이면 우리 수투에서 이게 두 개가 같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때 함수가 C2라는 걸 쓰는 겁니다. 따라서 uxx 더하기 uyy가 0인 거예요. 뭐 uxx, uyy의 합이 0이면 v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네. 따라서 u랑 v라는 함수는 마찬가지로 둘 다 하모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f가 어널리틱 펑션이어야 됩니다. 어널리틱이 아니면 u랑 v는 내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u가 있을 때 v를 찾는 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수학2에서 비슷한 것들이랑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봤었는데요. 같이 풀 수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u 더하기 iv가 어널리틱인 걸 찾아야 돼요. 자, ux는 2x고요. uy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vy는 ux랑 똑같이 2x가 돼야 되고 vx는 마이너스 uy가 돼야 되니까 2y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u랑 하모닉 컨주게이트를 합친 하모닉 컨주게이트 v를 합친 u 더하기 iv라는 f라는 함수는 어널리틱이어야 되기 때문에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트에서 했던 것을 떠올려 봅시다. vy가 2x예요. 그럼 v는 뭐지? 2xy인 거지. 근데 y로 편미분해서 뭐가 날라갔으니까 x에 관한 어떤 식은 있어야겠네?
그쵸? 따라서 vx를 미분해 봅시다. 그럼 얘는 2y 플러스 h 프라임 x 고요. 얘가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이 식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2y 플러스 1이 돼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h 프라임은 1이고 따라서 h는 x 플러스 c라는 콘스탄트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v는 2xy 플러스 x 플러스 c c는 이무의 상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u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v라는 함수가 u의 하모닉 컨주게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u 더하기 iv라는 함수는 어널리틱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로도 쓸 수가 있어요. 뭐가 될까? u가 아까 이거였습니다.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였어요. v가 2xy 플러스 x 플러스 c였어요. u랑 v를 합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 i. 이거 우리 알고 있다. z제곱이네. 그쵸?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 플러스 ix 였어요. 이건 뭐지? i 곱하기 g네. 따라서 얘를 우리가 g제곱 더하기 ig 플러스 i 곱하기 콘스탄트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한 예제를 한번 봤습니다. 나머지 예제들은 우리 실시간 문제풀이에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코시 리만 방정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몇 가지 정리들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아주 크리티컬하게 중요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전 강의에 있었던 ux, uy, vx, vy가 전부 연속일 때 코시리만 방정식이 성립하는 것과 미분 가능이 동치라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다음에 다양한 많은 함수들이 복잡한 증명 같은 것 없이 어널리틱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